안녕하세요. 저는 해성여자고등학교 진로교사 조복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해성여고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 입학을 축하드리고 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로 학사 일정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간단한 이해, 그리고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도 좀 살펴보고 공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 과정에서 독서는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사 일정을 확인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뉴 중에 알림마당이 있습니다. 이 알림마당을 선택하시면 거기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제목에 학사 일정이라고 적으시고 검색을 하시면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월 말일 날 2023학년도 학사 일정을 파일로 올렸어요. 이거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 학사 일정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요일별로, 그리고 이제 4월하고 5월 일부만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금요일 6교시 수업이고 다른 날은 이제 7교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4월, 요거는 3학년이에요. 우리 이제 1학년도 3월 달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는데 3학년들의 경우 이제 4월 달에 이제 보는 걸 안내하고, 우리 이제 1학년 학생에게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험이 4월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5월 23일까지 이제 중간고사가 실시된다.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데 5월 12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박사 일정표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일과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8시 10분에 1교시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 수업은 중학교하고 다르게 50분 수업이죠. 그래서 50분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 원래는 이제 모두 다 4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3학년이 이제 우리 1, 2학년 학생들 4교시 수업할 때 점심을 먼저 먹어요. 우리 이제 1학년 학생들은 4교시 수업을 하죠. 그리고 끝나면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5교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5교시 끝나고 청소를 10분간 하고 6, 7교시 수업을 하고 하루 일과가 마치게 됩니다. 좀 전에 3학년들이 이제 4월 달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보는 일정을 우리가 잠시 봤는데, 우리 1, 2학년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각자 학교 다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학교 학생들끼리 이제 같은 시험을 보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보통 내신 성적이라고 하죠. 자기 학교 학생들끼리 이제 같은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는 거죠. 이제 그에 비해서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전국에 있는 또래의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해석여고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전국연합은 전국에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등학교들을 보면 좀 특별한 학교가 있고 보통의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라는 얘기는 보통의 학교랑은 조금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학교의 유형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 그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도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모이죠. 그러니까 지원해서 가니까. 이런 특별한 학교가 있고, 보통의 학교는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중간 학생들도 있고, 또 좀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의 학생이에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 특별한 학교 중에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많지는 않거나, 그래서, 조금, 우수한 학생들은 적고, 뭐 중간 학생, 보통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그 아까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에 좀 대조적인 그런 학교죠. 이런 학교도 보통의 학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특별한 학교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성적대에 따라서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학교들을 제가 이제 보통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해석연구는 바로 그 보통의 학교에 해당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학교 성적과 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학교의 경우는 학교 성적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다르죠. 그런데 학교 성적은 좋은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은 안 좋거나 반대로 학교 성적은 중간쯤 하는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은 높거나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우수한 학생들이 많으면 그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자기 학교에서 성적을 상대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많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 밀리는 거죠. 학교 내 성적은. 그러나 모두 같이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내가 또 성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과 전국 시험이 다릅니다. 저 특별한 학교는. 그런데 보통의 우리 해석여고 같은 학교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도 있고 중간쯤 되는 학생도 있고 또 부족한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차이가 뭐 나봐야 약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3월 23일 첫 시험을 보게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시험은 누가 출제를 하냐 그러면 3월 시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도 보는데 서울이 안 봐요. 서울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죠. 예, 그 시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죠. 그리고 이제 9월에 또 시험이 있는데 이건 인천광역시에서 출제를 하는데 이건 우리 서울 학생들이 또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세 번째 목요일이 수능이거든요. 수능 본 다음 주에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제한 시험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전국연합 시험을 보게 되고요. 1, 2학년은.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거의 매달 봐요. 그 시험을. 그 학교 교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봅니다. 3월 달에 보고 5월에 보고 4월 달엔 보통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고 그리고 6월에 보고 7월에 보고 예, 8월에는 이제 방학 들어가죠. 그리고 9월에 보고 10월에 보고 11월에 수능 보고 그래서 3학년은 전국 시험을 거의 매달 봅니다. 그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은 역시 이제 교육청별로 나눠서 보는데 이 중에서 6월과 9월은 3학년은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출제를 합니다. 이 시험이 바로 수능 출제 기관에서 그 실시하는 모의 수능이죠. 모의 평가, 모의 수능.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의 수능은 3학년 6월과 9월 두 번인데 보통 그냥 3학년들 보는 시험을 그냥 다 모의 수능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막 1, 2학년 시험 보는 것도 그냥 막 모의 수능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능하고 학력평가는 다릅니다. 수능은 학력평가는 일단 재학생들만 봐요. 우리 1, 2학년처럼 재학생들만 보는데 모의 수능은 수능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들 올해 고3뿐만 아니라 작년 고3, 재작년 고3, 심지어는 뭐 10년 전 고3 다 봅니다. 수능을 응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우리 1학년이 이제 3월 달에 첫 시험을 보는데, 아니, 3학년, 아니, 1학년이 3월 달에 뭐 배운 게 있다고 시험을 보나?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의 3월 달 시험은 중학교 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월에 볼 거고, 11월에 볼 겁니다. 또 범위예요. 1학년 범위. 3월 달에 보시면 중학교 전범위. 수능은 영역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탐구라 그래서 이제 사회과. 그래서 재학생들이 보는 거는 재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거든요. 그 진도에 맞춰서 그 월별로 시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우리 지금 2023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2020, 그러니까 올해가 23이잖아요. 23, 24, 25, 예, 26년에 뭐 대학교 1학년이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대입을 2026 대입이라고 그래요. 2026 대입.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의 대입은 2024 대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입에 관해서는 이제 언제 1학년이 되느냐.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 22학년도에 중3이었잖아요. 그때 23 고입 그랬어요. 왜냐면 2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의 대입이 2026인데 2026 이제 수능 시험 있잖아요. 그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수능 시험을과 관련된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가 아까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 가시면 음,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요. 이 수능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과 그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쓰시던 수능이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많질 않아요. 물론 옛날에도 수능을 봤지만 이전에도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범위가 좀 다르죠. 과목명이 뭐 비슷해도 그 안에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수능을 22 수능 있었고요. 23 수능 있어서 기출문제가 그 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영어가 절대평가예요. 한국사도 절대평가고. 그런데 그 국어, 수학하고 탐구는 절대평가예요.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근데 물론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짜리 과목을 두 개를 보는데, 시험을 보면 몇 점이냐. 총점, 아까 만점에서 이걸 원점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원점수가 나오질 않고, 그럼 뭐가 나오냐? 원점수를 가공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점수를 뭐 표준 점수, 뭐 백분위 점수 또는 뭐 등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수능 성적표의 점수는 원점수는 아니고요. 가공한 점수인데 결국 그건 뭐냐면 등수예요. 등수. 그 등수가 다르면 점수가 다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수능 점수 중에는 특히 등급 또는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는 등수가 다른데도 이제 같은 점수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점수를 이제 뭉뚱그려서 내기 때문에 네, 자료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여기 제목에 보시다시피 25 일정이에요. 25 대입이 진행되는 일정. 25 대입이 우리 1학년이 2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2학년이죠. 2학년 일정이에요. 예,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 1학년 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우리 1학년 거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 올해 8월 말쯤에 나와요. 8월 말쯤에. 그래서 일반 대학 기준에서 일반 대학 말고 그럼 또 무슨 대학이 있냐 그러면 전문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수목적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보통 4년제 대학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일반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 기준으로 이제 예, 보통 대입이 수시 모집 있고 정시 모집 있고 요즘엔 추가 모집도 있고요. 원서 접수하고 예, 전형이 진행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보고, 수능 성적표 나오고, 수능 이렇게 세 번째 목요일이에요. 성적표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날짜 보시면 수능 이후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죠. 예, 수능은 11월 14일, 성적표는 12월 6일인데,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12월 13일, 수능 성적표 나온 이후죠. 수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정시 진행되고, 예, 그 다음에 추가 모집까지. 대략 일정을 한번, 사실 이거 뭐 2학년이지만 1학년하고 뭐 날짜 약간 차이 나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시 모집이 9월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이 그 와중에 11월 세 번째 목요일 진행되고, 수능 성적표 나오면 수시 모집 발표 나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진행된다. 정시 모집 끝난 다음에 추가 모집 진행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을 이해하자. 2015년에 이제 법으로 고시가 된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2015 이제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도 이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았어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하고 비슷합니다. 교육과정에 보시면 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있죠. 창체. 우리 중학교 때 똑같이 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활동들 중학교 때 했고요. 예,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교과 수업도 있었죠. 고등학교 때 이제 교과는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보통 교과 안에 보시면 공통 과목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운다. 그 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 있죠? 말 그대로 선택한다. 그럼 누가 선택하냐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라라고 이제 만들어진 과목이에요. 이 선택 과목 안에 가면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일반 선택은 우리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해서 배워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로 선택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는 좀 학생마다 다르죠. 그 특목고나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은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이에요. 일반고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이거 일반 선택을 배우면 되기는 하지만 학생마다 자기 진로 각기 다른 그 진로를 고려했을 때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과목들이 여기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로 선택 안에는 우리 학생들이 진로가 같아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좀 부족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그러면 좀 잘하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 어렵겠죠. 그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걔랑 진로는 같지만 나는 좀 공부가 어려워. 그러면 쉬운 과목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뭐 한두 개 정도 배울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사실은 않게 되는데 일반 선택을 주로 배우는 거죠. 이 전문교과 원은 특목고 학생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은 예를 들어 과고도 있고 외고도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과목 선택이 별로 선택할 게 없어요. 거의 다 배울 거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죠.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특성화고 학생들 배우라는 건데 거기도 거의 다 이제 지정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 디자인을 배울 거냐 아니면 무슨 컴퓨터 관련 그 내용을 배우냐에 따라 학교를 정하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 일반고 학생이 조금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정도로만 제가 안내를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그 각각의 과목이 있고 이 과목을 묶는 용어를 이제 교과라고 그래요. 교과. 그래서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 한국사는 뭐 과목 하나예요. 그냥 딸랑.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과 안에 보면 한국사는 빠져 있고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지리 이런 과목들이 이제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일반 사회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 있고 체육 있고 예술 있고 예술에 이제 음악 미술 들어가 있죠. 예술에. 그리고 이제 이 국수형 사회과학 예체능을 뺀 모든 과목을 여기 생활점 교양이라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기술점 가정 혹은 뭐 정보 배웠으면 정보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요. 그다음에 인근에 우리 중학교에는 이제 제2외국어 뭐 중국어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2외국어 여기 들어가고 또 한문 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과목. 예.
그리고 중학교에서 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도 또 배워요. 그건 여기 바로 교양에 해당하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이거 우리 일반고예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 과목으로 국어를 배우는데 요거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요거 단위가 아니고요. 학점이에요. 학점. 여기 필수에서 학점 그랬죠? 요거 학점입니다. 우리 1학년부터는 학점이라는 용어 써요. 근데 여기 제가 단위라고 썼냐면 2, 3학년은 요 같은 뜻인데 요거를 단위라고 그래요. 단위가 뭐냐면 우리 1학년으로 말하면 학점인데 학점이 뭐냐면 1학년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수업이 우리 17회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씩, 1시간에 50분 수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1시간씩 50분 수업을 17회 하는 게 1학점이에요. 국어가 지금 8학점짜리 과목이에요. 8학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통합사회, 줄여서 우리가 통사 그래. 통사, 통과 다 8학점짜리예요. 이 8학점은 일주일에 8시간짜리 수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8시간 수업 못하죠.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4학점은 1학기, 4학점은 2학기. 보통 학교 다니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국사는 6학점이니까 나누기 3하면 1학기 때 3학점, 2학기 때 3학점.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은 2학점이거든요. 이건 반으로 쪼개서 1학기 때 1학점, 2학기 때 2학점 이렇게 보통 해서 이제 1학년에서 이 공통 과목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3년 동안 필수적으로 국어를 10학점을 하도록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8학점을 했다 그러면 2가 부족하죠. 그래서 2가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한국사는 딱 맞는데 과학은 과학탐구 실험, 과탐실 합해서 10이잖아요.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거 어떡하냐? 그게 바로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채워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육이나 예술, 생활교양은 공통 과목은 없지만 이걸 채워라. 3년 동안 이걸 채워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통 과목 말고 선택할 때 국가가 정한 이런 필수 학점을 고려해서 이런 걸 다 채워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이수만 더하면 94예요. 거기에다 이제 선택을 해서 요걸 선택해서 3년 동안 174학점을 배우죠. 3년 동안 174학점을 하면 요걸 3년이 6개 학기잖아요. 6으로 나누면 29학점이에요. 학기당 29학점을 배웁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학기당 30시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니까 하나가 줄었죠. 뭐 줄기는 했는데 그 시간 뭐 우리 학생들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일과표에서 아니 학사 일정에서 금요일만 6교시가 다 7교시였잖아요. 요거 이거를 29로 하게 되면 하루가 더 6교시가 생겨요. 그렇긴 하지만 학생을 보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지금 18이잖아요. 요 18도 나누기 6을 하면 3. 중학교 때도 요만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합하면 주당 32시간. 주당 32시간이면 일주일에 3일이 6교시가 나와요. 우리 현재 1, 2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6교시가 나오는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3일이 6교시가 나오는데 2, 3학년하고 똑같이 그 금요일 6교시를 제외하고 다른 날은 다른 6교시는 학교에서 이것저것 하게 돼요. 귀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 지금 배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가 8학점이었었잖아요. 아까. 이걸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줄였습니다. 이걸 줄인 이유는 2, 3학년에 가서 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을 더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국수, 영을 합해가지고 그 아까 우리가 3년 동안 배우는 학점이 174학점이었거든요. 174의 반. 174에다가 174의 반. 174의 반이면 87이에요. 87학점. 그래서 3년 동안 국수영 여기다 한국사를 더해서 더한 값이 이 87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공통해서 국어하고 지금 영어가
지금 8짜리가 3, 3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줄여가지고 2, 3학년에서 더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거예요. 지금 한국사를 일주일에 3시간, 통사는 그대로 8인데 4사도 하니까. 그다음 통과도 지금 줄여 있죠.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느리는 건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체육을 일주일에 2시간, 음악 2시간, 미술 2시간, 한문 2시간. 사실은 한문은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지만 어, 모두 배우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음악 미술 아까 그 필수 이수에 있었죠. 체육이랑.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과목은 이게 전부 다 더하면 29예요. 29학점. 2학년도 3학년도 29학점을 하는데 보시면 2학년에서는 1학기에 이렇게 과목이 4개죠. 사실 이 과목은 전부 선택 과목이지만 체육은 여기 보시면 1학년 때 있고 2학년 때 있고 3학년 때 있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체육은. 그래서 국가가 정한 필수 이수를 채워요. 그리고 체육은 이 10, 국가가 정한 필수 이수가 10인데 또 뭐 어떤 학기에는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체육은 다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넣고 음악 미술은 지금 2학년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기 3학년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을 선택하게 하고 있어요. 음악 미술은 합해서 10만 되면 돼요. 뭐 어느 학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이수를 위해서 이 학교가 이건 지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과목을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 국영수에 있는 과목은 선택 과목이지만 아마 100%다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과목들을 2학년 때는 지정을 했죠. 3학년에 보면 뭐 국영수 지정이 없죠. 예, 그리고 요거도 다 더하면 29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 학교가 지정한 이 과목들의 학점을 더한 거에서 29에서 부족한 것만큼은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게 된다. 2학년과 3학년에서는 특히 3학년의 경우는 학교 지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학점밖에 없죠. 그럼 29에서 5학점을 빼면 24학점이잖아요. 예, 그만큼을 학생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학년에서 선택, 2학년의 선택, 3학년의 선택. 2학년에 선택하는 과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 예. 운영학점이 그럼 4학점 그랬죠. 일주일에 4시간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12 택사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12, 4개를 고르면 합해서 12가 된다. 그럼 하나가 얼마죠? 4개를 골랐는데 12가 되면 12 나누기 4, 3. 그죠?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이것도 또. 이게 4가 아니고 6입니다. 6, 6, 6, 6, 6. 그래서 운영학점이 6학점이에요. 학점. 그러면 이게 12 나누기 4에서 3이란 말이에요. 그럼 3, 3 더하면 6이죠. 일주일에 3시간씩 1년으로 운영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3학년에 보면 지금 제대로 돼 있어요. 6, 6.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6으로 돼 있어서 24를 그러니까 8개를 택했더니 24다. 그러면 3, 8에 24잖아요. 1학기 때 3, 2학기 때 3 더하면 6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수업이 주당 3시간짜리 수업을 1년 간다. 과목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3시간씩 1년 배운다. 근데 이제 1학년의 경우는 4개를 고르고 그다음에 여기 제2외국어 중에서 하나 골라서 결국 5개를 고르는 거죠. 3학년에서는 8개를 고르는데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택하는데 사실 학생한테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답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일부는 보통 우리 학생들이 엄마한테 이제 그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 엄마한테 여쭤보면 가끔 엄마가 네 맘대로 해.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답정너가 있을 때가 있죠.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엄마가 말은 네가 해. 너 맘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걔가 엄마가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엄마가 막 야단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그건 답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답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요. 정말 네 맘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저것 고려해서 잘해 그런 얘기예요. 학생들은 이제 뭐라고 하겠죠. 아니 왜 엄마 내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왜 엄마 맘대로 해?
그런 거하고 동일해요. 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어쨌든 3학년이 훨씬 그 선택이 많죠. 2학년만 해도 좀 지정한 게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저희들 함께 이제 지도를 할 거니까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뭐 예술을 좋아하면 예를 들어 얘가 뭐 체육은 아니, 수학을 못하고 뭐 안 한다. 뭐 그러면 영화를 예술하는데 뭐 수학을 꼭 해야 되냐? 하면 좋죠. 수학을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얘는 뭐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외국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외국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어는 기본이에요. 국어 못하는 뭐 영어를 잘하진 않으니까. 물론 뭐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살아가지고 영어는 잘하고 국어는 못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언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공학 박사가 되겠다 그러면 수학, 과학을 해야 돼요. 이 외교관이 되겠다는 아이가 과학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뭐 좋을 수도 있죠. 뭐 꼭 좋으냐 그럼 좋을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문제는 없는데 얘가 과학을 안 하고 뭐 생명공학 박사가 됐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말하면 얘가 문과, 이과 그랬거든요. 이쪽 이과 쪽 계열, 자연 계열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외교관 되고자 하는 애는 수학은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보면 수학 잘하는 애가 하여튼 유리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할 수 있다면 잘하고 과학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얘는 수학, 과학을 챙겨야 돼. 그러니까 얘가 보통 답정너예요.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내 맘대로 선택하라면서 내가 수학 공부 안 하고 공대 가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학이 싫으면 공대를 가지 말거나 그죠? 예. 수학이 싫어도 공대를 가고 싶다면 수학은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본인이 진로를 고려한다는 것은 너의 진로를 생각해서 과목을 선택해 이거는 그 분야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따져서 하라는 거지.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착각하죠. 예. 예전에는 그 문이과를 다누면 수학과 과학이 세트로 갔어요. 예, 여기 외교관이 되고 싶어도 또는 여기 경영학과가 있는데 이게 문과였는데 문과 쪽에서는 수학 과학을 다 조금밖에 안 해요. 사실은 경영 쪽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수학이 좋다면 수학은 할 수도 있고 수학은 안 한다 그러면 수학은 안 할 수도 있고 과학도 안 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학 과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과학만 좀 더 하고 싶은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과학만 선택할 수는 있고 이렇게 그런 진로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교과 공부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제가 오늘은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교과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 교과 수업 보면 우리가 시험 보면 성적표 중학교 때 성적표 받으셨죠. 성적표에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숫자 말고 서술형 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그 서술형 평가를 보통 교과에서는 세특이라고 하는데 예, 과목별로 500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방과 학교 활동은 기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영재교육, 발명교육 이런 거 기록은 하지만 여기 미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 가는 데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미기재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기록이 안 된다는 뜻이고 미반영은 기록은 되지만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종합의견도 500자, 그다음 자율활동 500자, 뭐 동아리 500자,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특기사항 이런 건 기록 안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건 기록돼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기록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인데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해도 기록은 돼요. 근데 기록은 되는데 대학에는 안 간다. 그다음에 진로활동, 그다음에 독서 내용도 뭐 기록은 돼요. 기록은 되는데 이제 대입에는 안 간다. 그다음에 상 받은 것도 기록돼요. 기록되는데 대학에는 안 간다. 보시면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전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미반영이 많아요. 기록은 되지만 대학에는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미기재가 그전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아졌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있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나요? 또는 대학에 반영되나요? 이걸 물어봐요.
기록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이 돼도 미반영되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건 안 좋아요. 어쨌든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던 안 되던 또는 반영이 되던 안 되던 그건 학생을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이유로 안 한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활동 또 이런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냐 또는 나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니까 안 해. 기록이 되는 경우에도 대학에 제공이 되느냐 안 된다 안 해. 이런 건 좀 곤란하죠.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남이 보는 데서는 착한 척, 안 보는 데서는 내 맘대로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보는 데서 내 맘대로 한 거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들 보는 데서도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기독에 대한 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안 보여도 열심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지침이거든요. 특히 과목에 세특에 관심이 많아요. 세특엔 무엇이 기록되느냐. 선생님이 멋지게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를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우리 학생이 그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성취 기준이라고 그래요. 성취 기준에 이 학생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 성취 수준의 특성, 그리고 이제 열심히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을 그 시간에 만약에 안 배웠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수업은 그 시간에 배울 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수업 시간에 다른 거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열심히 참여했을 때 기록될 수가 있어요. 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도록 돼 있죠. 세특은요,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학생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 또한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거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 나머지 뒤에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인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